아기들의 배꼽 시계가 울릴 때면 이유식을 만드는 날에는 새벽 1~2시에 잠들기도 하고. 아니 그냥 애들이 잘 먹으면은 괜찮은데 가장 안 먹을 때 진짜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다시 또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또 그 스트레스를 또 아이들한테 가고. 밥때가 되면 고민 많아지는 엄마들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 사람. 엄마와 아기의 평화로운 식사 시간을 사수하려고 두 팔 걷고 홀로 불 앞에 선 이도 있습니다. 배고팠지? 까다로운 아기의 입맛을 사로잡고 엄마의 밥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육아계의 해결사. 이들의 정체는? 저희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매일 죽쓰는 부부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모인 곳엔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주인공을 찾아 서울의 한 실내 놀이터로 출동한 제작진. 곳곳을 살피던 그때 사람들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수상한 남자가 포착됐는데요. 뭐 주고 가시는데 뭐 주신 거예요? 글쎄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고 가셨거든요. 뭔가를 주고는 말없이 떠나버렸다. 줄 것만 주고 급히 자리를 떠나는 남자. 일단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남자를 추적하기로 하는데요. 도착한 장소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건 시간 문제.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테이블이 달랑 하나뿐인 가게 안은 텅 비어 있는데요. 앞으로 잘못 찾은 건 아닌지 걱정하던 그때 가게 앞으로 차들이 모이고 정체를 밝힐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갑부의 비밀이 담겨있을 가방이 가득 쌓인 지금이 기회. 눈치채지 못한 틈을 타서 가방 확인을 나섰는데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게 뭐야? 뭐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유식이잖아요. 아, 단계별로 메뉴가 나뉜 걸 보니 여기 담긴 이것이 아기의 첫 밥 이유식이었군요. 대표님이신 아, 저는 아니고요. 저는 아니고요. 누구?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대표님이세요? 네네. 우리 사장님의 신랑이자 배달부자, 잡부 정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매일 죽쓰는 부부 조난영 소준수 씨입니다. 그런데 정체를 확인한 후에도 당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갑부의 가게치고는 한산해도 너무 한산한데요. 장사가 되긴 하는 건지 의심하던 그때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 찾았습니다. 집밥이 지금 담고 있어요. 말육이 한우 2개. 이유식을 받자마자 다급하게 뛰는 손님. 애기 재워놓고 차 타고 오셨어요? 네? 왜 타오세요? 네, 혹시 누가 먹는 건가요 해서 궁금해서 저희 채널 손주. 여기서 계속 배 먹었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20개월인데 내가 급해서 밥을 못해서 지금 이걸 가서 좀 먹일까 싶어서 사러 왔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예, 원래 여기서 먹었었어. 초기 때부터. 전 애기 일반 음식점과 달리 식사 전 시간에 손님이 붐비는 것이 특징. 애기가 잘 먹으니까. 엄마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내가 그리고 본인 아이들도 같이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잘 먹고 이렇게 컸어요. 엄마랑 밥을 사러 올 만큼 쑥쑥 자랐네요. 최근엔 이유식 사러 오는 걸 멋쩍어 하던 아빠 손님들도 늘었답니다. 고기야? 어떤 거? 네,
네네. 와이프 신문 왔어요. 와이프가 사오라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도 직접 만들어서 먹이다가 좀 지겨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이니까 먹을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초보 엄마들에게 이유식은 넘어야 할 큰 산. 걱정을 안고 찾아온 손님이 오면 이곳은 상담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에 있는 애기들은 진밥을 그냥 밥으로 주시고 반찬을 거기다 조금씩 얹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가 지금 돌이 같이 났는데요. 제가 해준 거 잘 안 먹어서. 슬프다. 그래서 새로운 거 좀 해보고 어떤 게 맞는지도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밥 잘 먹이고 싶은 예쁜 엄마가 선택한 메뉴는 동태살 주기 진밥. 이름만 봐도 재료를 알 수 있는 갑부표 이름 짓기.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한 갑부의 배려가 담긴 이유식입니다. 재료가 조금 사용됐다면 이름이 부끄럽겠죠? 재료를 이름에 탈 수 있는 건 아낌없이 넣었다는 갑부의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워킹맘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배달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먹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식이 괜찮네? 이제 또 사다 먹이다 보니까 편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유식을 사 먹인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부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일찍 알아챘는데요. 아무리 인식이 달라졌어도 찾아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그래서 생각한 것이 찾아가는 배달 이유식입니다. 12개월 이전에 아기 엄마가 식사 전 외출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공략한 거죠. 뛰어가시죠? 왜요? 눈앞에 엘리베이터를 두고도 계단으로 뛰어가는 준수 씨. 체력 단련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급히 뛰고도 힘든 내색 하나 없는 걸 보니 아직 청춘이네요. 왜 뛰어가요? 바쁘니까.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13층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시간 한두 번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아껴 그리 열심히 뛰었건만 정작 손님 한 명 만나지 않고 문고리에 가방만 거는 준수 씨. 아기를 위한 배려였군요. 도착 문자를 보내는 센스도 발휘. 뚝뚝 녹화서에 적혀 있었잖아요. 애기 있는 집들은 잠에서 깨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낮에 이 시간에 깨버리면 밤에 또 깰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 엄마 어차피 스트레스 줄여주자고 하는 장사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가방만 바꿔만 드리고 이제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죠. 숨가쁘게 달린 배달 시간. 이때가 지나서야 부부는 하루 중 첫 휴식을 누리는데요. 이 평화로운 시간, 갑자기 난영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한 명 빠졌어. 누구? 금요일에 주는 신규. 배달량이 많다 보니 첫 주문을 한 손님을 빠뜨리고 만 건데요. 이럴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이는 배달 담당 준수 씨입니다. 갔다 올게. 수고하세요. 이렇게 배송사고가 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최대한 빨리 드리기 위해서. 트럭과 함께 기동성 좋은 오토바이를 준비한 건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밥대를 놓칠 일이 생기면 배달 이유식 갑부가 달려갑니다. 때를 놓치면 투정이 심해지는 아이들. 과연 준수 씨는 제 시간에 배달하여 식사 시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식 왔다. 뭐지? 이제
어제 아기가 다행히 지금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배고플 타이밍이에요. 그렇지. 정확한 시간에 배달 성공.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기가 얼마나 잘 먹느냐겠죠. 맛있다. 아이들이 알아요? 아, 맛을요? 제가 봤을 때는 애기라고 다르지 않고 어른이랑 똑같이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건데 맛있다는 거를 우리 어른보다 더 잘 알아요. 네,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배달은 역시나 성공적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냥 이유식을 사 먹이고 그 체력으로 애기랑 더 재밌게 놀아주자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전하러 또다시 출발.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맘마 냄새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똑똑똑 이유식 들어갑니다. 자동문 열리듯 활짝 열리는 입에 엄마는 오늘도 안심인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재료를 아낌없이 쓰시는 거. 그리고 이거를 다 손으로 다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 그렇게 손으로 다져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뚜껑 열어줄까요? 엄마와 아기를 모두 만족시킨 갑부의 이유식. 저마다 기대를 안고 처진이 배달하는 준수 씨의 발이 바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근무를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음식을 그날은 좀 하루 휴식을 취하거나 아프셔서 시키셨거나 저희 음식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날 아기들이 굶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아플 자격도 없다고 표현을 해요. 왜요? 왜? 아프면 음식 못 나가니까. 준수 씨의 오토바이는 마음이 담긴 이유식을 싣고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달렸는데요. 늦은 오후가 되자 배달 임무를 완료한 차들이 가게로 속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메뉴를 전하고 이전에 건네준 가방을 챙겨오는 것도 배달 임무 중에 하나. 수거해온 가방을 보니 오늘 배달량이 적지 않은 듯한데요. 이유식과 함께 담는 아이스팩 정리는 퇴근 전 필수 작업입니다. 이 아이스팩 닦아서 정리해서 다시 냉동실에 넣어놓으려고요. 근데 아이스팩 터진 것도 좀 확인해야 되죠.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한 가방당 아이스팩을 2개씩 담고 있으니 배달량이 많아질수록 정리하는 준수 씨의 손이 바빠지는 건 당연지사. 종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뛰었으니 오늘 매출이 더 궁금한데요. 조금 긴장되네. 오후 내내 200가구를 뛰어다닌 결과 11,8,600원. 뭐 오늘 매출이 나쁘진 않는 건가요? 어떤 예, 오늘 나쁘지 않은 편이죠. 정상 페이스입니다. 주문량이 많은 월수금과 적은 화목의 평일 매출을 나눠 계산한 결과 연 매출은 약 6억에 달합니다. 가자, 자기야. 맛있어? 갑시다. 고생했어, 오늘도. 네? 가시죠. 가세요, 빨리. 지금 벌써 8시예요. 아니 배달밖에 못 받잖아요. 네, 뭐 다른 거 보고 싶으시면 내일 한 5시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대수리야. 한 번 꽂히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제작진에게 새벽 5시가 문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어저께 이 시간에 오래면서요. 아, 이 시간에 정말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일단 들어오세요. 1등으로 출근 도장을 찍은 난영 씨의 첫 번째 과제는 메뉴 정리. 매일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할 일과 중 하나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메뉴 구성하고 메뉴 작성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 직접 다 하세요? 네. 일단 되도록이면 단백질 식품군 하루에 2가지 정도는 넣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료들 5가지 영양소분들 되도록이면 골고루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가져왔습니다. 매일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3종류의 이유식을 정하고 각 종류마다 중기, 후기, 완료기로 나눠 제공하는 것이 특징. 오늘의 메뉴로 선정된 갑부의 이유식 궁금하시죠?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호수를 쭉 잡아 끄는 난영 씨. 이것은 혹시 갑부만의 첨단 장비? 밀 호수라고 해가지고 바닥에다 호수를 놓고 쓰면 이게 바닥에서 끌리고 이렇게 지저분해지니까 항상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바닥에 안 끌리게 해서 쓰는 거죠. 말이 끝나게 무섭게 바닥 확인에 나선 제작진.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호스가 바닥에 하나도 없네요. 네, 호수를 바닥에 놓고 쓰면 안 되죠. 갑부의 깔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상한 기계에서 도마와 칼을 꺼내는 난영 씨. 위생을 위해 칼과 도마는 항상 사용 후 이곳에 보관한다는데요. 소독기잖아요. 자외선 소독기. 소독기요? 네네. 아니 칼이랑 도마를 소독기에 넣나요? 요즘에 소독기 안 넣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본이죠. 위생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깔끔 갑부.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냉장고 안도 깨끗할지 궁금한데요. 박스 2개. 2개. 이게 웬일? 대형 냉장고가 깔끔을 넘어 휑하게 비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니 식당에서는 네. 식재료를 쌓아놓고 쓰잖아요. 일주일에 시장을 2번 가니까 이틀치, 3일치만 딱 사가지고 와서 쓰고 바로바로 소진하는 거죠. 필요한 재료만 구비하고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갑부의 신선도 철학. 간을 하지 않는 이유식의 육수를 낼 때도 그녀만의 조리 철학이 있는데요. 이유식에도 보통 뭐 다시마나 멸치 육수 같은 거 넣긴 하는데 저희는 멸치 자체나 다시마 자체가 염분 성분이 있어서 그거는 육수는 안 넣고 있거든요. 애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서 염분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은 신장이 약해지거든요. 아기가 먹는 육수도 푹 끓여야 제맛. 채소 육수가 2시간 이상 팔팔 끓이는 동안 갑부의 이유식 가게에 웬 앳된 아가씨가 찾아왔는데요. 손님인가 했더니 금방 위생모를 쓰고 나타난 그녀. 23살 때 왔는데 22살, 23살 때 왔는데 어린 친구가 온다고 해서 저는 그때만 해도 어린 친구들하고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나간다 그랬는데 몇 번 잡았어. 직원들의 출근과 함께 시작된 조리. 드디어 갑부의 진면목을 확인할 시간인데요. 이유식 재료는 얇게 다지듯 썰어주는 것이 기본. 그래서 갑부가 정한 재료의 크기는 0.3cm인데요. 이 정도면 믹서기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어른들은 무조건 당연히 씹는 줄 알지만 애들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냥 입에 들어왔으면 이제 넘기기 바쁘니까 일단 근데 이제 씹어주면은 이게 그 턱 근육이 발달하면서 이제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유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아기 성장 발달의 밑거름 때문에 아무리 번거로워도 0.3cm는 포기할 수 없답니다. 드디어 2시간 동안 끓인 육수 완성. 물 대신 사용하면 천연의 감칠맛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잘 우러난 육수 위에 고슬고슬 익은 밥을 넣고 갑부가 선택한 재료를 더합니다. 한우 가른 거, 한우 가른 다진 넣고 있어요. 잠깐,
최고 등급이 아닌데요? 기름이 많고 마블링이 많으니까 부드러우니까 내가 먹기가 좋은, 씹어서 먹기가 좋은 거지. 기름기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지금 뭐 솔직히 내장 식빵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런데 굳이 아기 때부터 그런 기름기 많은 걸 먹을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초보 엄마들을 위한 갑부의 지식 대방출. 뺄게요. 아, 콩을 싹 빼요? 네. 콩류는 기본적으로 알러지가 나타날 수 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포기 이후에 먹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콩을 가지고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돌 이후에 먹이시는 게 좋으세요. 단백질로 꽉 찬 달걀도 금지식품? 계란은 특히 이제 계란이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요. 이 흰자는 돌 이후에 먹이셔야 되세요. 처음에는 노른자만 분리하셔가지고 노른자만 넣어 먹이시는 게 좋으세요. 이 밖에도 생우유는 12개월 이전에 아기의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견과류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돌 이후 섭취해야 한답니다. 원래는 저는 꿈도 영양사였고 뭐 하던 일도 병원에서 영양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양사가 아무래도 영유아기 아이들 뭐 영양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니까 처음에 시도하기에는 도움은 됐었죠. 이럴래? 많이 익은 거 같아요. 다 이래? 네. 그러면은 완전 익어버렸네. 재료인 아보카도에서 이상을 발견한 난영 씨. 열대 과일인 아보카도가 익어도 너무 익어버린 건데요. 후숙이 너무 심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거의 물러진 것도 있고 이래서 이유식에 넣기는 부적합해요. 오늘 쓸 재료가 갑부의 심의에서 탈락했으니 당장 대체할 재료를 찾는 것이 급선무. 아보카도가 안 좋으니까 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꿔야죠. 바로 나갈 거니까 바로 손질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보카도를 대신해 아기들의 장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소의 끝판왕. 연근이 구원투수로 나섰는데요. 빨리 손질해야 한다더니 0.3cm의 법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 심지어 연근을 삶아버리는데요. 사실 여기엔 갑부의 팁이 숨어 있으니 연근은 목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곱게 갈아주는 게 좋답니다. 드디어 재료 준비 끝! 이제 이유식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과정인 끓이기만 남았는데요. 중기, 후기, 완료기 각 단계마다 끓일 때 농도 조절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식 때문에 자칫 맛이 달라질 수 있는 이 과정만큼은 난영 씨 홀로 불앞을 지킵니다. 왜요? 그러시나요? 죽이 튀어가지고 대인 상처 드리죠. 지금은 이제 좀 로가 생겨서 토시도 끼고 하고 하긴 하는데 오픈 초창기 때는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이 토시를 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튀면 닦고 물 한 번 딱 쉬고 다시 접고 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녀가 뜨거운 불 앞에 서는 건 자신의 경험과 정성을 음식에 담겠다는 의지인데요. 야, 30분 정도 빨리 해야 돼. 늦었어요. 자꾸 말 거셔가지고 엄청 늦었어요. 아무리 재촉해도 죽을 젓는 건 난영 씨 한 사람 때문에 속도를 더 낼 수는 없는데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잘했어요. 드디어 갑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유식이 완성되고 고심 끝에 선택한 용기에 가득 담으면 난영 씨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용기가 PP 용기다 보니까 PP 용기는 내열성하고 내유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120도 정도까지는 강하고 전자레인지도 사용도 가능하세요.
아기가 먹는 이유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담는 용기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했는데요. 메뉴가 급히 변경됐어도 영양사 출신 갑부의 이유식은 오늘도 무사히 완성. 각각의 이유식은 중기, 후기 완료기 3가지 단계로 끓여진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메뉴는 닭고기 주키니 부추죽과 청경채 감자 치즈죽. 이거 혹시 어른은 못 먹나요? 12시 넘었어요. 주방을 책임지는 난영 씨의 임무가 끝나면 포장과 배달을 맡은 준수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12시 20분에서 12시 반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돼야지 1시 반에 배달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전까지 좀 음식을 식혀줘야지 냉장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픈을 할 때 이제 메이저 업체보다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도 여기서 사 먹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지 6시간. 그거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날 만든 음식을 그날 받아 먹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더니 포장한 이유식을 냉장고로 들여오는 갑부. 어느새 냉장고는 이유식으로 꽉 차버렸는데요. 배달을 앞두고 굳이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식중독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온도가 영상 온도라고 그러지? 영상 10도에서 17도 뭐 이 정도 가장 우리가 서늘한 날씨 있잖아요. 그 기온이 가장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데 지금 실내 온도가 그 정도 되잖아요. 20도에서 23, 6도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실내에서 실온 보관하시면 상할 수도 있죠.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 이럴 때일수록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준수 씨의 손은 2개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렇게 날 굳은 날 주문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애기 데리고 이 날씨에 장보러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일기예보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의기양양 배달 트럭의 문을 열어 보이는 준수 씨. 짐 옮길 생각을 않고 자랑하듯 시동을 켠 뒤 의문의 버튼을 누르는데요. 순간 트럭 안에서 작동되는 수상한 장치. 이게 다 뭐예요? 냉동 탑차입니다. 냉동 탑차. 냉장 기능이 있는 탑차예요. 온도가 표시된 거 맞네요. 그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좀 더 신선한 이유식을 주기 위해서. 이거 몇 중이지? 2중. 보냉 가방에 아이스팩 넣은 게 이제 1중이고 이게 이제 2중. 2중이죠? 네. 그럼 이거 손님 배달 가기 직전까지도 예. 냉장고랑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음식한테는. 점점 더 거세지는 빗줄기. 하지만 이 정도 폭우도 열정 배달꾼인 준수 씨의 배달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데요. 날씨가 무슨 상관이랴. 이유식 배달 준비는 빗속을 뚫고 정해진 시간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1시 24분이요. 이거 몇 시, 언제까지 배달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7시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오늘은 5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든 뒤 6시간 안에 배달하라. 갑분만의 신선도 법칙에 따라 오늘도 1시 30분에 배달이 시작됩니다. 차가 막혀 있으니까 그냥 걸어갑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차가 못 가면 2발로 뛰는 배달의 장인. 배달 시간을 좌우하는 건 이런 빠른 판단력에 있는데요. 행여나 밥배를 놓칠까 부랴부랴 뛰어가는 준수 씨. 비록 오늘도 얼굴은 마주보지 못하지만 고객은 그를 위한 작은 배려를 잊지 않는데요. 가방을 미리 챙겨 수고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겁니다. 단골이라면 얼굴 정도는 익히는 것이 인지상정. 하지만
얼굴은 본 적 없어도 서로에 대한 배려로 돈독한 정을 쌓은 갑부와 고객. 이것은 에티켓이 쌓은 신뢰 덕분이겠죠. 전체적으로 여기 다 무슨 구를 도는 거예요? 저희 매장이 영등포구, 마포구, 양천구 이렇게 3개 구 돌리고 있어요. 3개고요? 왜 더 하시지 3개만 하세요? 더 멀어지면은 시간이 안 나와요. 6시간 안에는 배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가게를 기점으로 영등포구와 양천구, 마포구로 배달 지역을 제한한 상황.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이 갑부만의 지도를 만든 건데요. 지역을 제한했으니 이렇게 뛰지 않아도 될 법하건만 배달 가방을 든 준수 씨의 마음은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봐봐. 이유식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아기들 때문이죠. 한 번 더 주세요. 어이구 맛있다. 형제의 입이 오물오물. 아기 새같이 부지런히도 움직입니다.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없는 것들 이유식에 넣어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제가 장보러 이거저거 다니고 하는 그런 걸 다 따져보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배달까지 좀 잘 해주고 이러니까. 엄마의 고민은 오늘도 해결.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모습을 보이는 배달차들. 다 끝나보신 거예요? 네. 끝난 말씀드렸죠? 네? 6시 전에 온다고 그랬죠?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6시간의 법칙은 역시 지켜졌군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럼요. 자신 있어요. 이유식 조리가 끝났다고 난영 씨의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날 메뉴 있었던 것들 사진 찍어서 어떤 재료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썰려 들어가는지, 재료는 어떤 거 쓰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게시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녀가 일을 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영양사 구하신다는 글 보고 전화했는데요. 여보세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다 보니까 아이도 2명 있고 경력도 단절됐고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아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뽑기 싫겠죠? 여보, 우리 곧 전세 계약 끝나. 집 빼야 돼. 그때 결혼 전에 들었던 제안이 문득 떠오른 난영 씨. 주변에서 요즘에 이유식 사업이 괜찮다더라. 한번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말이 혹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론으로 배우긴 했어도 아가씨 때랑 이유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뭐 또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말이 혹한 거죠. 그래서 자기야, 나 찾아지지도 않는 일자리 이제 그만 찾을래. 어차피 벼랑 끝에 왔고 더 잴 것도 없으니 이유식이나 팔아볼까 봐. 나 좀 도와줄래? 좋았어요. 그때가 공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같이 모든 걸 접고 같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산물 도매 시장. 재료에 담긴 비밀을 알기 위해 쫓아왔건만 어째 짝꿍 없이 준수 씨 혼자입니다. 당일 올라온 채소들이 많을수록 선택엔 고민이 따르는 상황. 하지만 재료를 보는 준수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상태가 다 너무 좋네. 여기 보시면 이런 까만 점들은 씻으면 없어져요. 흙이니까. 근데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것들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양송이 버섯 고르는 법 어렵지 않지요? 준수 씨가 장 보는 법은 간단합니다. 영양사 출신 아내에게 보고 배운 대로 재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건데요. 까놓고 파는 거예요. 종이 달라요. 이거 알배기 배추예요. 알배기 배추. 속배추라고 그러죠, 흔히들 고기 쌈 싸드실 때 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 배추가 품종 자체가 알배기 배추라고 해서 조금 더 단맛이 강하고 이제 파란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유식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이유식은 간이 안 되니까 그래도 또 조금 더 맛있게 해주려면은 조금 더 맛있는 재료를 써야지 맛있는 이유식이 나와요. 비타민 없어요? 비타민은 너무 비싸가지고 뺐어요? 오랜 무더위로 채소값은 금값. 좋은 재료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양파 하나, 감자 하나. 이게 간혹 안쪽에 썩은 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짓무르거나 이 포장을 하면서 그런 거 확인하고 있어요. 이건 어때요? 오늘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요. 얼마인데요? 5만. 10만 원 넘어갈 때. 아무리 비싸도 재료가 좋다면 흥정하지 않는 것이 갑부의 스타일. 고민하지 않고 결제하는데요. 아무리 비싸도 국산 애들 이유식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저렇게 갖고 뭐 남을 게 있을까. 그래도 아무리 비싸도 똑같이 써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도 유기농을 한번 써볼까. 종류도 얼마 안 되고 금액도 너무 비싸요. 단가도. 이걸로 단가를 맞추자니 이유식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그릇을 먹더라도 좀 다양하게 좀 야채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서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다양한 야채를 양을 많이 넣어서 많이 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을 믿는 사람이 미래를 바꾸는 법. 안영 씨는 자신의 경력을 믿고 경단열한 딱지를 떼는 데 성공했는데요. 준수 씨는 그런 아내의 외조를 맡았습니다. 아내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료 구매와 배달, 아이들 등교까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준수 씨인데요. 남편의 손길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냉장고를 보니 난영 씨의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전 좋아요. 왜요? 네? 다 애기들 이제 음식으로 나갈 것들이니까 보기만 해도 좋아요. 네? 다 빠지면 장보러 가야 돼서. 아, 그러고 지금 잘 안 봐도 되니까 좋으신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며 아내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던 준수 씨. 하지만 첫 아이를 낳은 후 직장 생활엔 위기가 닥쳤습니다. 영업 경력을 살릴 길 없어 횟집, 제조업 등을 전전해야 했던 시절. 업종이 바뀐다 그러면은 성인 남자가 벌 수 있는 돈이 끼키야 200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200이에요. 4인 식구가 200으로 집이 없는 상황에서 한 달에 최소한 한 10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요. 그게 참 사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일을 해도 생활비는 채워지지 않았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됐는데요. 생활비 당연히 없었죠. 고정생활비도 부족했고 카드값도 부족했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빚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네. 본인이 알아서 여기저기서 끌어오더라고요. 가장으로서 돈 못 갖다 줄 때가 가장 미안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비 정도는 어떻게 빌려서라도 갖다 줬어요. 빌려서라도 갖다 줬는데 실질적으로 뭐 한 논 기간도 한 4-5달, 6달 이상 되거든요. 이제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또 다음 일을 구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역경을 딛고 영양사 경력의 아내와 영업 전문가인 남편이 의기투합했으니 갑부의 가게 뭔가 더 있을 듯한데요. 일용기가 반찬이랑 같이 먹어요? 네네, 고깃집에서 병영해서 많이 먹으세요. 일용기랑 국반찬이랑 주면 완료는 이거 한 종류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유식 가게에서 국 반찬을 찾는다? 이번엔 한눈에 봐도 이유식을 떼쓸 귀여운 꼬마 손님 등장. 알고 보니 아기 반찬에 국까지 메뉴를 확대한 건데요. 돌 이전밖에 먹지 못하는 이유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아이디어인 셈이죠. 이름 짓는 스타일은 이유식과 동일. 사용된 재료를 이름에 붙이는 건데요. 매일 기본 반찬 2가지와 한 종류의 국이 메뉴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식 때부터 찾은 손님들이 돌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만큼 아기 반찬은 갑부 부부의 효자 상품이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가지러 가요. 아, 배달을 시키시지 왜? 배달이 안 돼가지고 거기 어디신데요? 상도동이요. 상도동이요? 네. 아,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세요? 네. 잘 먹으니까. 아, 잘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기들이 돌 지났다고 해서 밥을 먹지만 바로 어른들 반찬을 먹진 않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반찬을 더 힘들어하거든요. 왜냐면 이유식은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반찬은 간도 해줘야 되고 작게 썰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도움을 드려야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배달 시간. 새벽 시장을 다녀와서일까 에너지 넘치던 준수 씨의 기합에 왠지 힘이 떨어진 듯한데요. 그래도 신선도를 지키는 6시간의 법칙을 엄수하기 위해 배고픈 아기들을 향해 갑부의 배달차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할 것은 밥. 국과 2가지 반찬이 배달되니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의 손이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정민아, 수민아 밥 먹자. 괜찮아? 아빠 좀. 동그란 눈이 꼭 닮은 남매의 먹방 스타일은 한 입에 쏙 넣기. 시켜서 먹이다 보면은 처음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반찬인데 한번 주고 아이가 잘 먹으면 또 이런 것도 잘 먹구나 싶기도 하고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배달을 마친 오후. 이유식이나 아기 반찬을 먹기엔 늠름해도 너무 늠름한 2아이가 매장을 찾았는데요. 아니, 네? 누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 사진에 있는 아이들. 근데 내가 아기 때는 아니지. 아기 때야. 아니, 근데 어떻게 되세요? 내가 얘네 할아버지야. 내 손자들 둘 다. 이건 내 아들 며느리.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아니에요. 야, 매상 많이 올라갔냐? 처음 물어본다, 야. 왜 말을 안 해? 조금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사고. 3년 전만 해도 흔치 않았던 배달 이유식 사업. 부부는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는데요. 창업을 결심한 후 전세금을 뺀 부부. 빚을 제하고 남은 돈은 6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바지끄댕이 잡았죠. 일단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욕부터 하더라고요. 예? 미친. 뭐 자식들 굶겨 죽일 거냐. 그러다가 안 되면은 한강 가야 된다. 뭐 일단 미친 소리가 항상 말끝에 달려요. 갈 곳 없던 부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전세금의 주인인 아버지께 창업 허락을 받기로 하는데요. 아버지, 저희 사업하겠습니다. 사업 미천으로 전세값은 저희 주세요. 지금 내 집에 살면서 내 돈으로 니들 장사하겠다는 거야? 애가 둘인데 제정신이냐? 그때는 그 좀 뭐랄까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일르고 왜냐면은 이제 겨우 3년 결혼 생활은 이제 3년 됐는데 벌써부터 자영업 한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도 했고 그리고 지구들이 그 전세자금 빼놓고 지구들이 벌은 돈으로 한다면은 말 안 하지 그거 이건 그게 아니잖아. 어머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기껏 전세금 마련해 줬는데 그거 빼고 혼자도 아니고 둘이 장사를 하겠다니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이유식 사업이라니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했었는데 그 상황 그 자리가 너무 서러웠던 거죠. 내가 왜 이 집에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소리가 딸리고 그랬었어요. 누구의 응원도 받지 못하고 창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3년 우리가 만든 음식들? 아 이게 우리의 시작인데. 이게 처음인가? 언제? 6월 16일부터 있었어. 6월 13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첫 배달 주문이 6월 16일부터 나갔네요. 2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단 2명뿐이었던 첫 주문.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10집 정도씩 나갔어요. 10집 정도씩 나가서 7월 달 매출이 450만 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일매출이네요. 어? 아, 부끄럽네. 직원도 없이 부부가 단둘이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1년을 억적같이 버텨내자. 부부의 노력은 곧 매출로 이어졌는데요. 창업 첫 달에 비해 해마다 2배씩 오르던 월 매출은 현재 약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 배달차를 타고 어딘가에 도착한 부부. 데이트라도 하나 싶더니 배달 가방 대신 채소 상자를 드는데요. 대체 어딜 찾은 걸까요? 어디 갖고 왔어요 여기? 아이고 안 사장님. 쏘세요. 처음으로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얼굴을 보는 갑부 부부. 데이트라도 하나 싶었는데 경력을 살려 채소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나선 걸까요? 어디 갖고 왔어요 여기? 아이고 안 사장님. 쏘세요. 부부를 쫓아 가게 안을 들어가 보니 배달 가방에 식단표까지 부부의 가게와 똑같습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요. 아 사장님 따로 계세요? 누가?
어디요?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수요일에 살 거예요. 3년 만에 2호점이라도 낸 걸까요? 음식 재료들을 챙겨주는 준수 씨의 손길이 참 살뜰한데요.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근데 관계가 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영등포 사장님이 오빠예요. 사촌 오빠. 네? 사촌 오빠.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 사촌 동생인데 집 근처에 살아요. 저희 손님이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먹었어요, 우리. 네. 요즘에 일하시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독박 육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정말 획기적이구나. 생뚱맞게 옷가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국내에다가. 아니 저거 하면 분명히 망할 것 같을 때 차라리 이걸 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신랑이 바로 꽂히더라고요. 이유식 집에. 그러더니 이 친구 신랑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돌변해서 모든 일을 막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부 부부의 3년 노하우가 이곳에 다 담겼던 거군요. 이거 설비가 한 1,000만 원, 인테리어 한 1,500? 네. 지금 요 매장이 7,000 정도, 6,500에서 7,000 정도 들어갑니다. 배달 전문이다 보니 공간이 작아도 걱정 없는데요. 주방 시설 장비와 배달차 구입까지 든 창업 비용은 약 6,800만 원입니다. 수익은 뭐 한 달에 월 매출 적을 때는 2,000, 많을 때는 뭐 한 2,500까지 나와요. 2,000에서 2,500. 네, 강서구가 애들이 많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한 구만 해도 좀 알짜배기죠. 부럽다. 여기 계시네요. 진짜 알짜배기. 그러네요. 여기 계셔야 돼요. 그렇죠. 돈 버는 작은 가게. 그러면 남들이 다 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하는 식당, 남들이 다 하는 치킨집 남들이 하는 것만 하면 100%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뭔가 한 가지 나만의 자신감 있는 뭔가 한 방이 있을 때 시작하는 거죠. 그게 혼자는 안 되니까 부부가 하는 거죠. 부부는 서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서민갑부 조난영 소준수 씨 부부는 말합니다. 다름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라고 말이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버리고 과감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부부. 그 밑바탕은 자신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서민갑부 최초 국가대표가 떴다. 제 국가대표다. 하지만 실수연발? 반찬계 국가대표. 주부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주는 갑부표 프리미엄 반찬. 대한민국 상위 1% 반찬 가게 최고. 남녀노소 모두를 홀린 무아지경 맛의 신세계. 반찬계의 국가대표 영미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